여러분, 요즘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원조가 있었습니다. 키보드가 아니라 진짜 말이 무기였고 논쟁 하나로 목숨이 오가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이기도 했던 그 시절. 과연 진짜 말싸움의 기술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댓글창 보면 정말 격렬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건 애들 장난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볼 곳은요, 판돈의 단위가 아예 달랐거든요. 훨씬 오래전,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만큼 위험했던 논쟁의 장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비교가 확 되죠? 왼쪽이 바로 오늘날의 온라인 설전입니다. 뭐 목표라고 해봤자 마지막 댓글 하나 더 달아서 이기는 거고요. 잘못돼봤자 계정 정지 24시간 정도겠죠. 하지만 오른쪽 고대 토론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이때는 말의 전쟁이라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목숨을 건 말의 전쟁은 도대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그 대표적인 두 곳, 바로 정신의 전쟁터였던 그곳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뭐랄까, 탁 트인 광장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어서 상인이든 철학자든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든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온갖 아이디어들이 공개적으로 부딪히고 섞이고 폭발하던 정말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자, 아고라가 그렇게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었다면 심포지엄은 정반대였습니다. 뭐랄까 아주 은밀하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였죠.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와인을 마시면서 철학과 정치를 논하는 그런 사적인 모임이었어요. 물론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여성이나 노예는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철저히 귀족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쟁터를 주름 잡았던 두 명의 마스터들을 만나봐야겠죠? 한 명은 아테네의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다른 한 명은 로마의 엄숙한 원로원에서 말의 힘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나중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그 말 그대로예요. 이전 철학이 막 우주가 어떻고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걸 고민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딱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 삶의 문제로 철학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대단했던 건 바로 그 방법, 그의 기술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대답하다가 내 생각이 좀 이상한데? 하고 자기 생각의 모순을 딱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자, 이제 시대를 조금 건너뛰어서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에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케로,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웅변 그 자체다. 와, 엄청나죠? 그 주인공, 바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 걸어다니는 지성의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 최고 지성이었던 그리스의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어려운 것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소개해서 로마에 쫙 퍼뜨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식과 말솜씨를 무기로 공화정 시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나 키케로 같은 대가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던 걸까요? 그들의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완벽하게 정리해놓은 이 수사학 도구함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을만한가? 하는 거고요.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능력.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근거, 팩트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질 때 가장 강력한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이론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설득의 기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서는 전시적 연설을 썼고요.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다툴 때는 당연히 법정 면서를 썼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미래를 결정해야 할 때는 심의적 연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쓰는 무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논쟁은 그냥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지적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말싸움에서 진다는 것,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그 끝없는 질문, 왜? 라는 그 질문이 아테네의 권력자들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재판에 서게 되죠. 평생을 바쳐서 아테네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철학자는 결국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아테네가 내민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로 가볼까요? 공화정 말기의 로마는 상황이 훨씬 더 험악해졌습니다. 정치적인 암살이 그냥 일상적인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는 누군가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토론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단검을 썼습니다. 로마 최고의 웅변가 키케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에 그도 결국 휘말리게 되죠. 그의 적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정적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의 펜과 혀가 칼보다 강하다고들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칼날 앞에서는 그의 그 위대한 웅변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먼 옛날 이야기 같죠? 소크라테스, 키케로.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 전 그들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고대의 메아리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이야기들이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그런 먼지 쌓인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토론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교훈을 담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공개적인 토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득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또 권력에 왜라고 묻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사회에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뱉는 말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보여준 이 교훈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고라, 바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과연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